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연 팀장입니다. 오늘은 양주 신축 아파트죠. 일반층 타입에 이어서 복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층 타입 보실 때 참고하실 점은요, 복층 위에 공간이 마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일부러 마감을 하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입주자가 선택을 하면 뭐 방의 위치라든지 화장실 위치라든지 이런 거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마감을 안 해 놓은 거라고 하니까요, 요것만 참고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복층 타입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은 일반층 타입에 이어서 복층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입구 쪽에 보면 주차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니까 지하 주차장 생각하셨던 분들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조금 기대는 했는데요,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은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앞에서부터 라인들이 저 안쪽까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전체 20세대거든요. 두 개 동 20세대인데 라인은 그거보다 더 많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세대당 2대까지는 제가 볼 땐 어렵고요, 한 120% 정도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은 102동인데요 102동 역시 외관은 라임스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102동은 층당 2세대가 아니라 층당 1세대씩만 있습니다. 자, 공동현관 들어가면 역시 계단이 없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바로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1동하고 다르게 여기는 5층 높이입니다. 자, 복층은 5층이니까 5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5.1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75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호가는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일반층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면에 신발장 3칸, 측면에 흑경 처리되어 있는데요, 열어보면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수납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행거가 D글자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까지 활용하면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하고, 일괄소등 버튼은 이 뒤에 전자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문은 역시 똑같습니다. 일반층하고 같이 삼연동 중문 설치가 될 건데 자동문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일반층에서는 한쪽에 수납장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없습니다. 이 라인에 수납장을 없앴습니다. 역시 내장 마감은 똑같습니다. 일반층하고 똑같이 이런 벽면 구간들은 전부 다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은 조금 큰 편입니다. 3,300에 3,200 요 정도 되니까 요 방 침실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복층 타입, 남아있는 이 복층 타입이 드레스룸이 없어요. 그래서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방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옷이 많다면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써도 좋고요, 옷이 나는 그냥 뭐 기본입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보실 이 두 번째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방보다는 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 2,7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 방을 침실보다는 드레스룸으로 꾸며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드레스룸이 없는지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일반층하고 똑같죠. 안쪽에 샤워 공간이 부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역시 거울에는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면대가 기니까요, 한쪽에다가 세면용품들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인터폰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거는 안방 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층에서는 여기에 방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서재로 쓸 수 있는 공간, 그게 있었던 건데 복층 계단을 확보해야 되니까 방 하나를 없애고 여기에 복층 계단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래층의 구조는 일반층하고 거의 같아요.
자, 다음은 거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실 폭이 일반 층보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일반 층이 한 4,400 정도 되고, 여기 복층 타입의 거실은 4,800 정도 되니까요. 확실히 더 많이 늘어났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방을 하나 뺐기 때문에 거실이 더 넓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한쪽에 스마트 월패드 있고, 거실 쪽 일괄 소등 장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층고는 일반 층하고 똑같습니다. 높은 편인데요. 아래층 층고가 이 거실 라인은 2800, 침실 라인은 2700, 그래서 상당히 높은 층고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창이 확실히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면 우리는 이렇게 큰 창으로만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좀 개방감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은 호불호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창호는 LX 하우시스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향은 일반 층에서 보여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남향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면 공릉천이 흘러가는데, 카메라로 보셔도 물이 깨끗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육안으로 봐도, 카메라로 봐도 이 아래 흐르는 이 천의 물은 정말 깨끗한 편이고, 위로 올라오니까 이제 앞에 있는 건물은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니까 뷰가 더 좋아졌습니다. 북한산이 더 잘 보이고 뻥뻥 뚫린 이 전망도 확실히 위에 올라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뷰는 뭐 일반 층이나 복층 타입이나 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도 일반 층 타입처럼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충분히 넉넉한 주방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역시 추가 식탁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으로 그냥 같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 갖다 놓고 쓰면 최대한 7인용, 8인용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요거를 식탁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는 19 인덕션 전기레인지 하나, 그리고 여기 누르면 올라오거든요. 지금 꺼져 있는데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에 이렇게 주방 수납장이 또 다 채워져 있고, 광파 오븐 레인지하고 전기 밥솥을 놓는 자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 주방을 보면 살짝 꺾여 있는데 이렇게 느끼셨다면 맞습니다. 지금 꺾여 있는 건데요. 일반 층은 이렇게 일자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앞에 아파트, 또 다른 아파트 보이시잖아요. 여기하고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사선제 적용을 받아서 여기가 깎이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는 살짝 꺾여 있죠. 꺾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저 안방의 드레스룸 공간까지 이렇게 잘린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룸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드레스룸은 무조건 첫 번째 방이나 두 번째 방에다가 꾸며서 쓰셔야지만 옷 수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방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주방창은 아치 형태로 두 개 양쪽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보는 풍경도, 여기 아파트는 있는데요, 이렇게 측면으로 보면 또 터져 있으니까 뷰가 주방에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역시 인덕션 제품이고 그 위로 레인지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역시나 일반층처럼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좀 깊은 편의 다용도실 공간, 안쪽에 보조 주방으로 쓸 수 있는 2구 가스레인지도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 문은 제가 일반층에서 설명드렸죠. 아마도 양쪽으로 개폐가 되는 문이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제가 1층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개폐되는 여닫이 문이 설치가 될 안방이고요.
역시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이제 길이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4천이 넘는 구간이고 가로폭도 3천이 넘기 때문에 안방 사이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안방 창도 크게 나 있죠. 그래서 바깥 풍경을 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보는 뷰도 거실하고 똑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한쪽에 채광창이 있는데요. 채광창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바깥을 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채광창도 있으니까 개방감도 조금 느껴지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운 건 이왕 만들 거면 길게 만들거나 아니면 좀 옆으로 좀 넓게 만들었으면 더 많은 개방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 있어야 할 드레스룸 공간인데 여기는 드레스룸이 아니죠.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장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북박이장 있지 않느냐 하실 텐데 뭐 이거 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 가죠. 제 옷만 넣어도 여기는 다 들어찰 것 같은데 그래서 방 하나에다가 드레스룸을 꾸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다음은 안방 욕실입니다. 환기창 있고요. 안쪽에 샤워부스 확보가 되어 있고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메인 욕실처럼 역시나 인터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 공간을 조금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일반 층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조금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방이 하나 없어진 그 공간에다가 계단을 채워놨기 때문에 계단은 보시는 것처럼 좀 여유가 많습니다.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복층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마감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다 터져 있잖아요. 뭐 문이 달려 있거나 이런 구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선택을 하신 분의 요구사항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화장실 자리인데 화장실 나는 그냥 좁게 해주세요. 아니면 조금 여유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사항이 다 다를 수 있어서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바닥을 미리 깔아놓거나 하면 나중에 여기 크기가 좀 달라지면 바닥을 다 뜯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 마감은 일부러 해놓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욕실이 생길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실을 좀 크게 하던 좀 작게 하던 요거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이쪽도 공간이 좀 남는데요. 여기에다가 문을 달아서 뭐 방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 층고를 보면 복층의 층고가 높은 쪽이 2300, 낮은 쪽 이쪽이거든요. 이쪽이 거의 1900이 넘으니까 이 복층은 고르게 층고가 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은 거실처럼 쓰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이 양쪽으로 다 있는데 여기가 아래층 거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건너편 풍경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침실보다는 뭐 거실 정도 느낌으로 가족실 정도의 느낌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면 여기도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한쪽에다가 이렇게 좀 작게 보조 주방을 설치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 요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요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거라고 하고, 반대편으로 가보면 여기에도 딱 봐도 이렇게 문을 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문을 달게 되면 여기가 복층에 좀 큰 방이 되는 거겠죠. 제가 마감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사이즈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복층의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방, 그리고 저쪽 끝으로 가면 저기는 거실이나 또는 뭐 문을 달아서 침실 하나를 더 확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가족 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쪽 구간에도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테라스 공간인데요. 이 테라스로 나가는 문은 폴딩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나는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 다 이렇게 밀어서 눌러서 열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테라스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테라스의 크기도 가로 세로가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 테라스로 활용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테라스의 뷰도 한번 살펴볼게요.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이니까 북한산도 보이고,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공릉천이 흘러가는 것도 보입니다. 예, 뷰가 아주 좋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복층 타입까지 제가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식구수에 맞게,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층도 충분하다 하시면 방이 4개나 되니까 일반층을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2개 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반층보다는 가격이 좀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뷰가 더 좋아지고 공간도 2배가 되니까 복층을 또 선호하신다면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파주에 넘어가서 단독주택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점심때거든요.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